경선,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제 시도위원 묶어서 한 방에 얘기하는 건데, 어느 지역에가 공천을 가장 잘못한 것 같아요? 민주당? 네. 얘기한데. 다 잘못했어요. 다. 아니, 그러니까 잠시만, 여기 경중을 가려보자는 거예요. 참고로 제 의견은 을이 가장 잘했다고 생각해요. 을이 가장 잘했고 병이 가장 못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좀 다른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각자들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병이 가장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을이 잘한 이유는? 비교적 잡음이 적었죠. 잡음. 네. 좀 비교적 잡음이 적고 수긍하는 분위기가 강했어요. 판단은 그런데 이렇게 좀 간결하게 정리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견. 제가 누구부터 하실 거예요? 간결하게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저는 그 대체적으로 지금 아까 얘기한 세 군데 다 문제가 있는데 을이 난 가장 독한 그 공천을 했다고 봐요. 2년 후에 그 김기표 후보의 득표력 향상에는 막대한 이득이 됐어요. 왜냐하면 낙원을 통해 가지고 합산하면은 게임도 안 되는 득표를 했는데 왜 잔인한 공천이라고 했냐면 수로 봤을 때는 화기애애할지 모르지만 고도의 지능적인 공천을 했다고 보여지고 병은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김광민이가 그 찌라시 탄원서 사건에서 숙발돼가지고 갈등이 골이 더 깊어졌다고 봐요. 그걸 또 슬기롭게 수습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갑은 마찬가지. 갑이 이 나설기나 이쪽 지역, 그러니까 가장 서러운 게 그 자기 지역구였던 옆에 지역구, 김병전 지역구, 그게 합산되면서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물갈이를 다 해버렸어요. 갑은 지금까지 기존 정신이 싹 없어져 버렸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어. 과연 그들이 지역을 얼마만큼 알고 지역민들에 대해서 어떠한 유리한 정책을 하는지 나는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서영수 의원도 갑이 이번이 2년 차지만 처음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면 나쁜 순서로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을, 갑, 병으로. 아니요. 그 다음에 병도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순서를 을, 병, 갑. 을, 병, 갑 이런 순서로. 그러니까 갑이 공천을 가장 잘했다. 잘했다고는 보이지 않아요. 비교적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를 매겨달라는 거예요. 점수. 왜냐면 잘할 수밖에 없는 게 저쪽 오정 지역구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야. 네? 다른 데가 없잖아. 그건 없어. 여튼 요번 의견 따라 제가 어차피 잘 써볼 테니까 쓰고 나면 보세요. 저기 이해관계가 깊으니까 나도 그냥. 네. 뭔 이해관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을이 그나마 제일 무난하게 했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을이 잡음이 없었고. 좋아요. 네. 어쨌든 뭐 어차피 지금 갑을이랑 다 똑같아요. 위원장들의 역할이 다 들어간 거예요. 네? 심하게 들어가지. 네, 다 들어갔으면 그런 상황에서 을은 어쨌든 잡음이 없었어요. 갑, 병 다 잡음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갑과 병 중에는 누가 병이 좀 저기 했겠죠. 더 심했다고? 네. 그 저랑 끝까지 의견이 더 심해요? 두 명까지 저기 했잖아요. 안 주려고 되면 무슨 잡음이? 아니 잠깐. 아니 어쨌든 저 병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을 다 죽이려는 두 명이 다 살아왔단 말이야. 그러면 위원장이 어쨌든 자기가 분명히 잘못한 거. 이게 어쨌든 좀 여기서 중요한 국민의힘 정치적. 근데 뭐 어쨌거나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 좀 이따 할 거니까. 유리한 사람을 어떻게 그 커도보식이고 또 그다음 갑을 단수 공천하고 낙원을 경선한다. 그러니까 이유는 알았으니까 일단 평가를 하면 유리한 사람이 누구예요? 병이 제일 못한 거예요. 병이 제일 못했다 보고 그다음에 을이에요. 그다음에 갑도 을이랑 쌍벽을 이루어요. 잘한 거 하나. 이 세 군데 다 더불어민주당 이번 공천은 그러면 점수로 치면 B, D 정도 되는 거예요. 갑, 을이 B고 아니 그렇죠. 병이 D. D. 그러니까 아직 그림 그려주래. 아니, 왜 C는 없고 왜 B야? 아니 비슷하다니까. 비슷하다고 했잖아. 병이 제일 못한 거고 을 갑이 거기서 그 차이죠.
제 생각엔 조금 더 제가 연령이 낮다 보니 좀 더 세대 교체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사실 저 되게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오래 하시던 분들이 사실 이제 좀 물러나시고 젊은 분들을 앞으로 세워서 좀 더 젊은 정치가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좋아 보였는데 역시 들리는 얘기는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병지역이 가장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민주당에 있어서는 사실 갑과 을 중에 구별을 크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네. 거의 비슷하네요. 네, 근데 을이 좀 더 사실 그 역할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을이. 포장을 잘한 거야. 네, 더 깔끔하게 더 잘했어서 내부 작업이 정말 안 들렸다고 생각하고, 근데 갑은 미리 좀 선별되어서 나중에 얘기가 뭐 조금 들렸지만 병이 사실 제일 힘들었다라는 의견을 너무 동의합니다. 저기 김종국 기자님. 아니 근데 뭐 저는 이제 뭐 이거 여기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 국회의원들도 이 후보자를 선택하거나 고르기가 참 힘든 여건이다 지금. 이렇게 젊은 친구들의 유능한 친구들이 이제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두 명이 나온 거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을같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을은 보시면 알다시피 명성석이라는 사람이 뭐 도의원이 됐든 시의원이 됐든 제가 볼 때는 낙점을 했을 거예요. 인적 낙점했어요. 이강일도 그렇고 강원주라는 사람도 마찬가지. 어쩌면 비서관 선임 비서관 하다가 이제 거기에서 역할이 이제 뭐 만약에 역할이 빠지면서 어디다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시의원 쪽으로 보낸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 아쉬운 게 뭐 갑이나 을이나 병이나 이게 좀 여러 명이 있어가지고 신인들이 여러 명이 우리가 뭐 4-5명이 이렇게 신인들이 경선을 해야 돼. 거기서 경선을 해가지고 올라온 친구들 이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이게 뭐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얘를 이 사람을 우리가 선택을 해가지고 뭐 아까 얘기한 잘했다고 표현하는 거는 잡음이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경선이 아니 그 말 그대로 우리가 시도의원들을 선택할 때 잡음이 없다고 잘한 건 아니잖아요. 어떤 인물을 집어넣고 그렇게 따져보면 저는 병이 되게 민주적으로 한 거예요. 컷오프 안 시키고 최대한 민주적으로 해준 게 병이라고 못 시킨 거 아니야? 그게 시킨 거지. 결과적으로 사실은 봐봐요. 왜냐면 그 도의원 말 그대로 그 당연 우리 지역위원장이죠. 국회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이 진짜 독한 마음 먹고 가가지고 도당 가서 처음부터 작업을 했으면 컷오프 시켜요.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사실은. 왜냐면 트집을 잡으면 되니까. 그럴 의도가 있었으면 벌써 1년이나 이후부터 작업을 했어야지. 주택에서 준비를 안 한 것뿐이지 그거에 대한 미숙함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부천 을 같은 경우는 작업을 했어요. 오래전부터 한 거야. 동의. 오래전부터 하고 다 이 세팅을 다 끝내놓고 법이 끝난 거라고. 그러면은 부천 병은 아까 얘기대로 그렇게 치밀하게 작업을 못한 거죠. 못하다니까 임박하다 보니까 막 무리수를 던지는 거지. 그 박재호 치어리딩 딸을 집어넣어서 김주성을 이기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좀 잡음이 많은 거지. 실질적으로 만약에 진짜 그 작업 우리가 치밀하게 계획을 했으면 최성훈이나 김주선 의원 같은 경우는 날릴 수가 있어요. 충분히 날린다고. 그리고 강동구라는 사람은 만약에 집어넣을 거면 일찍 집어넣었어야지. 근데 이 사람들이 내가 보면 2년 전에 여기가 입성을 해가지고 자기가 왔을 때 그때부터 작업을 했어야 되는 거야. 다음에. 근데 다행히 이게 내란 사태 터지고 같이 돌아다니고 가서 데모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민하고 가가지고 그거를 하다 보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두 개를 겹치지 못한 거예요. 일단 그래서 결론을 내줘요. 어떤 거? 근데 난 개인적으로 잘하고 못하고 떠나가지고 그 인재를 집어넣고 수급하는 데 있어서 다 낙제점이다. 모두 다. 네, 세계 지역구가 그거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시도의원을 자기의 자원을 많이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역이나 국회의원이 세 개 다 낙제점인데 낙제점. 굳이 평가를 하자면 그러면 을은 낙제점 이미 준비가 돼 있었잖아요. 어찌됐건 사람이.
지금 자기 동문이라고 지금 칭찬을 못하는 거야? 아니, 그리고 아니, 사회자 그러니까 방식에 나 문제가 개인적으로 있는데 그거를 아니, 정수리에다 순위를 매기지 마. 그러니까 순위를 매기자고 한 얘기니까. 개인적으로 그건 안 잘하고 되지. 못하고를 할 수가 없는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냐면 이거는 자기 지역구의 성향이고 지역구의 스타일이다. 그걸 무슨 저쪽은 자금이 많았다고 저쪽은 요번에 그 공천을 잘못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거야. 뭐냐면 일단 순위를 가릴 수 없다. 순위를 가리면 안 된다. 야, 동의. 아니 이미 가렸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순위는 일단 멈춰. 잠깐. 매직. 이제 국민의힘 얘기합시다. 국민의힘 세개 지역위원회 중에 부천시의원이 가장 잘할 수밖에 없는 조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현역이 있고 자기 편이고 뭐 이랬었으니까. 보수적으로 설계를 한 거죠. 제일 잘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제일 치졸한 거죠. 제일 치졸한 방법이죠. 근데 보수적으로 설계를 한 왜 그러냐면 첫째 시의원들 모집을 하는 현수막을 걸지 말았어야죠. 왜 현수막을 내문 적 없어요? 현수막 그런데 안 모집했겠지. 그러니까 안 오는 이유가 뭐예요? 국민의힘 인기가 없으니까. 국민의힘이 안 오지. 국민의힘의 인기가 없는 게 아니라 교회 당협위원장이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세 사람을 정해놓고 해놨다. 해놓고 기자가 가서 물어보고 이 사람 안 되지 않느냐 하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세 사람 안에 경선도 하기 전에 뭐 한 달 전에 물어보니까 세 사람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한 사람 있지 않느냐. 또 지난번에 경선에 져서 떨어졌잖아요. 자. 경선에 준 걸로. 아니, 잡아. 그거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서영석이라는 사람이 총선을 준비한 오케이. 공천을 한 거예요. 잘 봤어. 그거를 무슨 자꾸 무슨 딴 얘기를 해. 그리고 잠시만. 누가 세 명이 가서 싸우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그래서 자기 공천을 그럼 자기 없이 하는 거 아니야? 자부없이 가장 성적이 낫지 실제로는. 내가 더 여기다 첨언을 하면은 서영석이 왜 잘했냐면 지금 국민의힘이 20대 30대가 무서워요. 지금 엄청난 그렇죠. 그 구조로 넘어갔다고 그 도의원 공천을 갖다가 광래경에는 못했지만은 거기도 사연이 있어요. 그런데 서영석이는 젊은 되게 아주 강렬한 애 시선 가진 사람은 유세 때 봤는데 거의 그 두 사람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서평이 좋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말한 대로 2년 후에를 내다보고서 2년 후에 그 기존에 있는 표를 다지고 새로운 젊은 애들 유입을 통해서 변화를 꾀했다고 나는 긍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이 적으신 나슬기 선생님께서 권승입니다. 권승입니다. 나슬기요? 굉장히 시의원입니다. 아버지 성을 받고 성희롱 하나. 성희롱입니다. 어디가 가장 잘한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요? 네. 다 못했지. 근데 기준 뽑는다면 굳이 뽑는다면 민주당이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을이 제일 깔끔했고 가장 준비가 잘 됐다는 거에 너무 동감하고 근데 사실 이번에는 민주당보다 국힘이 갑과 병의 그 수준 차이가 덜 났다고 생각해요. 네. 그게 본인 무슨- 시장을 나오느라 거기를 너무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뭐 나왔던 시의원들이나 뭐 도의원 후보들한테 너무 스포트라이트가 너무 안 가고 시장 후보 선거 유세에 너무 동원되어서 본인 유세가 너무 안 됐고 그리고 국힘은 무엇보다 문제는 원팀이 전혀 안 된다. 근데 전체적인 문제 아닐까요 이게? 각자 따로 노는 문제가 옛날부터 네. 문제였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저도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을 지역은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나와서 흐름을 많이 바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존의 서영석 위원장이 갖고 있는 그 연로한 느낌이 굉장히 쇄신됐고 그리고 이 젊은 친구들의 의견을 다들 기울여주고 사실 솔직히 안 될 걸 알면서도 그 젊은 도의원 후보들을 굉장히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 젊은 세대랑 굉장히 노력하려고 하는 위원장의 모습을 잘 봤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을이 그래도 가장 무난했다고 보는 게 아까 우리 김종국 기자 말씀하셨을 때 서영석 위원장이 2년 후에 자기 총선 그 세 사람 보면은 다 각자 내가 보기에는 내가 위원장이라도 그 사람들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김미자 의원 거칠게 보고 막 그래도 그 사람은 충분히 자기 역할이 있어요. 거기서 표 나온 것도 보면은. 그리고 장성철이 떠버려도 그
총선할 때 분명히 저기 하고 김건희 국건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뭐 아까 여기 계속 누구 이상민 얘기하는데 이상민 이거 진짜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그걸 빼고 13.5%로 됐어 지난번에 7회 때 13.8%로. 네? 지금 보면 3, 4등들도 13% 된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래서 좀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사용성 거기서 얘기 나오는 거는 그 이종문한테 좋다고. 그래, 왜 줘야 우리 되냐, 드라마 쪽에 있고, 이제 병이 사실은 정말 병적으로 민주당이랑 똑같이 컷오프된 사람이 가번받고, 예? 정말 그 하기 전에 정말 당원들 와서 기자회견하고 탈당해서 나온 그런 거 보면은 어쨌든 당협위원장이 그 부분들은 깜깜하게 하지 못했다고. 당협위원장의 지역 장악력이 떨어지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도 못해야겠네요. 저 혹시 하나 더 붙여도 될까요? 이상현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그때 본인 기자회견 하면서도 왜 경선을 차라리 치러주지 왜 나를 나번 주냐 그걸로 이제 기자회견을 했었잖아요. 오히려 자기가 원팀이 돼서 밀어주겠다. 솔직히 이 힘든 마선거구에서 굳이 뭐 7명이나 나올 것을 굳이 자기가 솔직히 돈 들여가며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통화를 저랑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 이거는 사실 나번 공천에서 뺐어야 되지 않나 오히려 깔끔하게 그리고 그건 밀어줬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등록을 안 한다고 했다고 국민의힘이 2인 선거구는 전체 1인 공천했잖아요. 3인 선거군데 그렇죠. 3인 선거구는 아니요. 2인 공천했고. 다 했고. 이종문도 그러니까 다 1인 공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래서 다 10명이 되는 게 그런 이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엔 2인 선거구에 다 2인 공천했었잖아요. 그래서 졌죠. 그래서 지었는데 자기가 그 나벤더 사이드. 나벤더 사이드. 문제는 시의원들은 의미연에 문제가 없는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기서 잠깐 쉬어가시고.